같습니다. 화제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치팅데이 들어보셨죠? 네, 치팅데이와 전북대 소재에 있는 글로브 커피 그리고 주말에 함께 그 천변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긴긴크루까지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정철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 깊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멘트를 해주셔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이 강연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그냥 좀 대놓고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그리고 체득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좀 새로운 생각이 들고 영감이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저예요. 좀 다르긴 한데 먼저 우리 이선희 누님께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제 소개를 좀 하고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환이고요. 지금 8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2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객사의 치팅데이라는 피자집을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북대 글로브 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로 러닝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긴긴크루라는 플로깅 활동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긴긴크루 크루원들 오늘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단톡방 인원은 한 100명이 넘었고 매주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전주라는 도시가 좁지만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고 좀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름아름으로 알고는 있지만 서로 교류가 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좀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안에서 연애도 하시고 커플도 생기고 좋은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강연 끝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 일단 말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좀 주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좀 바이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섭외한 건 아니고 앞에 계시길래 여쭤봤거든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SNS 통해서 싸이월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했는데 싸이월드 할 때는 싸이월드 얼짱? 아니 페북스타? 이 정도에서만 끝났던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나 SNS가 활발해지면서 인플루언서라는 거의 직업에 가까운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같이 해보다가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든 혹은 안 좋은 영향력이든 그 자체가 타인에게 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전 인플루언서라고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사실 행복인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좀 많은 갈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을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과연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 얼마나 생각할까? 그리고 제가 과연 제 모습을 통해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뭐좀 영감을 얻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행복은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제가 행복한 것과 우리 선희 누님이 행복한 거랑 또 앞에 계신 분이 행복한 게 다른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인데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언제 행복하신가요? 저는 통장에 돈 들어올 때가 가장 좋아가지고 불행한 죽음이죠. 자, 행복은 저는 제가 MBTI J거든요. 저는 하루를 계획하고 다음 날 혹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완벽하게 좀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걸로 뭐 여자친구랑도 많이 다투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우리한테 좀 공평하게 나눠지는 거는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한테나 24시간 혹은 365일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한 번 행복한 것보다 여러 번 행복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도보다 빈도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인생에서 그 행복한 시간을 많이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혹 뭐 안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불행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공평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혹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업이 있으시죠. 뭐 학생도 직업이니까 10대 혹은 20대, 30대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도 직업 때문에 할애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무슨 일 하시죠? 네, 저는 로봇 공사에 농민들을 일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사. 예. 왜 그 직업을 아무래도 저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거기 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에 선택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돈, 내가 뭐 행복감을 돈에서 느낀다. 쌓이는 통장의 잔고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하나를 설정을 했고 또 하나는 배움과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 좀 기준점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떨지 마세요. 질문 안 하는데 질문 그래서 돈과 배움과 성장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봤는데요. 돈을 좋아하고 뭐 좋아한다고 하면 좀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배움과 성장 내 자신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직업 체험처럼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냐 인생에 대해 주체성을 좀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을 예를 좀 들어봤고요. 근데 보통 저랑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좀 고민을 털어놓거나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배우는 것에 뭐 흥미가 있다든지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졸리신 거 아니시죠?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10대, 20대 그리고 지금 30대 접어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해보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10대 때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진짜 본격적인 제 얘기를 할 건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나는 농구예요. 제가 농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일하는 형이랑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호회 활동할 정도로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도 시합도 많이 나가고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시합 나가서 다리가 골절됐는데 거짓말 같으신가요 혹시? 오늘 마침 또 산 증인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그 신발이 한정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기지 말라고 제가 저 형한테 말했어요. 형이 이거 벗어야 한다고. 제가 그 농구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또 하나는 바둑이에요. 제가 뭐 보기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산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더 심했겠죠. 어머니께서 바둑을 가르쳐 줬어요. 그 학원에 보내셔서 바둑을 가르쳤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걸 포함해서 계속 바둑학원 가서 살고 거기 다니는 형네 집에서 계속 살다시피 하면서 바둑을 엄청 오래 뒀거든요. 이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1등 타이틀을 한번 가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추어 2단이고요. 한 번씩 뭐 지금도 취미생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말해주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연인데 제가 뭐 저를 팔로우 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SNS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 춤이라도 한번 추고 싶지만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 축제도 따라다니고 제가 가서 공연도 하고 초청도 받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나름 스펙타클한 1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10대를 보내면서 느꼈던 건 제가 뭐 좋은 어른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린 마음에 탈선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뭔가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구도 해야 되고 바둑도 해야 되고 공연도 쫓아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쁜 뭐 지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탈선할 수 있는 유혹에 많이 안 빠졌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고 여기 뭐 부모님으로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식한테 그런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좀 10대 때 뭐 제가 뭐 알아서 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운동도 좋아하시고 활동적이시다 보니까 저도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 이게 재밌구나, 이게 뭐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하면서 그 10대 생활을 보내다 보니 뭐 그때의 뭐 성격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1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에 접어들어서 저는 바로 군대에 갔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바로 군대에 가서 마녀가 나와서 레스토랑 면접 보러 가서 전역하자마자 일하러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장님네 삼촌 맞나요? 삼촌 가게 써니네 집이라고 신시가지에 그때 막 오픈했을 텐데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그 당시에 12시간씩 일하고 3개월 하니까 그때 칼 잡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일하는 형들이 이제 샐러드 만드는 법, 피자, 파스타 만드는 법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이런 게 또 재밌구나 재미없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혹은 하고 싶은 거를 몰랐어요 아예. 그리고 저희 때는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근데 진학률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냥 인문계 나오면 바로 대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과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안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좀 사장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사장 하고 싶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네가 뭐 사장을 하려면 중국집을 차려도 뭐 짜장면이라도 만들어야
이게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하셔서 그냥 바로 요리라는 걸 좀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을 배워보고 싶어서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반지하방 하나 잡고 거기서도 그 당시엔 왜 이렇게 12시간씩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 감겨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또 막 식당에서 일했어요. 감자탕집 일하고 중국집 일하고 쌀국수집 일하고. 그 당시에도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냥 좀 하나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요식업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가게도 있고 저 가게도 있고 뭐 음식도 종류도 다양한데 좀 다양한 걸 내가 해놓으면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 하다가 제가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엔 스피닝 강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천에 갔습니다. 부천에 가서 또 탈의실에서도 자고 친척 형네 집에서 얹혀 살면서 교육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평택에 갔어요. 좀 많이 살았죠 여기저기. 평택에서도 이제 헬스장에서 스피닝 강사로 일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집을 구할 돈이 좀 제 나름대로 없어서 탈의실에서 좀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기고 제가 연차도 좀 쌓이면서 전주에 내려왔어요. 전주에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피닝 강사를 했었고 나름대로 좀 인기 강사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스피닝을 하면서 시합 준비를 하게 됐어요. 보디빌딩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고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또 알게 된 사람 그리고 또 나 자신하고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극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해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혹은 또 내가 진짜 이걸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 가르치는 걸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건 아니었는데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그래서 카페를 처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제가 26이었는데 그 당시에 창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차렸던 매장은 지금하고는 다른 매장인데 뭐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매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비롯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더 지나면 이제 40대, 50대도 생기겠죠.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돌이켜봤을 때 이때 뭐 했고 저때 뭐 했고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살았냐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0대를 맞이하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경험이고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훗날에 이제 40대가 됐을 때 이게 어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글쎄요.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거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뭘 원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복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좀 준비한 멘트인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 기억들이 훗날에 뭔가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뭔가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뭐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뭐 훌륭한 뭐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뭐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귀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신가 봐요. 좀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살짝 앉으셔서 저랑 같이 진행을 좀 해볼까요? 이미 사전 질문으로도 좀 많은 질문들이 좀 들어왔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2017년쯤 그쯤에 17년, 18년쯤에 처음 가게에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알게 됐어요. 치팅데이가 저쪽 전통문화 전통문화전당. 네, 그 앞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이 팀 말고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기획팀 친구들과 함께 뭐 먹지 하고 돌아다니다가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이 치팅데이였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뭔가 자기 일을 정말 재밌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봤다라는 신선한 충격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큰 충격은 여러분들 매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밤나의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 거예요. 피자집에. 그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애가 어디에서 나왔나가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 근본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하실 때 제가 좀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일단 지금 해보고 부딪혀 가면서 느끼시는 거 그게 좀 많이 공감이 됐고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시 괜히 충격을 받은 게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사전 질문 먼저 던져볼게요.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철환 대표님 인스타를 정말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아시죠? 항상 그 박음질도 있으세요. 근데 거의 하루 마무리쯤에 꼭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 여친과 밥. 외우셨네요. 그럼요. 그거를 매일 보다 보면 거의 뭐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세뇌 교육 시켜 있어요. 근데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아니, 사실 먼저 질문지를 좀 받아보고 답변도 좀 생각을 나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그냥 아깝지 않은 거.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뭔가 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좀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아깝지 않은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행동이 됐든 부끄럽네요.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엉덩이가 가볍다. 뭐 갖다 달라 했을 때 갖다 주고 뭐 해달라 했을 때 해주고 이런 게 저는 제가 다리가 멀쩡하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불 꺼달라, 물 갖다 줘라, 뭐 설거지 해놔라, 밥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바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10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이신가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저희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여자친구분한테 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좀 주제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피자 메뉴 개발을 할 때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개발을 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좀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나 그 연도마다 외식업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탕후루나 마라탕 뭐 이런 거 노래로 나올 정도로 외식업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저 같은 경우는 피자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피자로 풀었을 때 어떻게 좀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 가게 이제 전주 비빔 피자라 해서 비빔밥을 비비듯이 좀 형상한 피자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전주에서 운영을 하고 이 전주를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외식업에서 비빔밥이니까 피자라는 메뉴로 접근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불닭 같은 경우도 워낙 저는 사실 불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먹지도 않고 배 아파서.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나 제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단일화시키기에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피자를 먹으러 가면 그냥 단순하게 피자를 먹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문화를 소비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비빔 피자도 좀 신선하기도 했고, 불닭 피자는 좀 맛있습니다. 진짜 많이 네, 좋아하시긴 진짜 해요. 맛있긴 한데 좀 자극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개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태연님께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팅데이에 대해서 이제 지속 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셨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하다가 말고 뭐 다른 일 하거나, 저도 아까 이태현 대표님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딴 나라 가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엔 우리가 뭐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뭐 돈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다가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 혹은 뭐 직장을 가지고 또 다시 와서 그 자기가 고등학생 때 먹었던 맛을 추억하고, 또 손님에서 이렇게 뭐 친구로 발전된 경우도 있고, 우리 이태현 대표님도 처음에 손님으로 오셔서 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이 음식만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또 상대방에게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때 만족감이 저는 또 나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장사 잘 되면 그냥 하는 거죠. 장사 안 되면 문 닫는 거고. 이게 좀 원초적인 건데,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이제 저의 몫인 거고, 그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해야죠. 뭐 같이 저는 그 부분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이든 알바가 됐든 그 사람들도 저도 그 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나한테 해주는 존중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조심하는 정도? 내가 이 브랜드를 뭐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이 엄청 키워서 체인점 퍼뜨린 다음에 뭐 엑시트 해야지, 이런 계획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잘 살자, 만들어서 잘 팔고 맛있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피자 오래오래 드시고 싶으시면 우리 대표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평소에 정천환 대표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배달을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쫓으면서
계속 직업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 카페에서 피자집으로 바뀔 때 행복이 줄어들어서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있었는지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카페를 처음에 신시가지에 지금도 운영하는데 가르송이라는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운영하다가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이제 판매를 했고 그분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막 이쁘게 교체한 건 아니거든요. 업종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가게를 또 하고 싶은데 또 생각했죠. 내가 뭘 좋아하나. 사실 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맨날 먹진 않아요. 저도 한식 좋아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이어트하고 시합 준비할 때 워낙 피자가 먹고 싶고 뭔가 이렇게 생긴 피자, 아까 이태현 대표님이 이런 옷을 입고 싶다, 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나온 옷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런 맛이면 좋겠다, 이런 형태, 이런 식감이면 좋겠다로 비롯해서 만들어낸 피자였고 또 그래서 피자집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안쪽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번아웃이 올 때도 있잖아요. 좀 타이트하게 살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고요. 지금이에요, 사실. 거의 지금 번아웃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북대에. 근데 그거랑 이제 또 이 강연은 좀 미리 잡히긴 했지만 맞물리면서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게 번아웃인가? 이게 좀 흔히들 말하는 뭔가 좀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넓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10년 전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고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놔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땐 삶의 루틴 같습니다. 방금 말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주일에 6번은 운동을 하고요. 농구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지금 누워 있어도 그냥 어쨌든 가야 하고, 눕고 싶어도 일어나서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호점 준비라든지 뭐 이런 강연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루틴의 위대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도 가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원 대표님 인스타를 보면 저 되게 게으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도대체 언제 쉬어요? 왜 안 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쉰대요. 본인도 쉬고 있대요. 근데 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쉬는지 모른대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또 들으면 그 루틴 안에서 본인이 그 휴식 시간을 또 만들어서 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쉬실 때는 어떻게 쉬시나요? 어떻게 쉬세요, 보통? 저는 제가 쉰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엄청 크게 들어요. 네. 그게 저의 쉼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 잠깐 같은 헬스장 다녔었거든요. 맨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때 좀 미쳤어가지고 맨날 가긴 했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운동하고 좀 잡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뭐 카페에서 쉬고,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뭐 피자집에서도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제 공간에서는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페 가서 뭐 빵 먹거나
뭐 그냥 커피 마시고 그런 정도? 이게 저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게으른 편이라 이게 누우면 진짜 못 일어나거든요. 누우면은 너무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안 누우려고 해요. 애초에 그냥 눕지 않으려고 그냥 하루 짐 다 싸서 나와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쉬는 것도 또 운동 가거나 그냥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극강의 대문자 J시는 그 거의 트리플 J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바쁘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계획적으로 휴식도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먼저 하실까요? 저는 그 치팅데이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치팅데이를 그 깅깅크루로 알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전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틴템이라는 카페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산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치팅데이가 있길래 이렇게 타고타고 들어가 보니까 계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치팅데이도 있고 블루 커피도 있고 약간 의류 브랜드도 있고 또 깅깅크루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사람이지 대체?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개인 이게 한 분이신데 그런 약간 되게 다른 분야의 업장 또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는 약간 동기 그런 어쩌다 그걸 되게 운영하고 싶어졌는 그런 다른 분야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리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는 그 이산장 같은 그런 뭔가 서로 다른 업장 간의 네트워킹을 계속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스타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을 약간 유지하고 확장하는 그 본인만의 비결이나 혹은 앞으로의 좀 더 비전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면접 보는 것 같은데 대답을 잘해야겠다. 첫 번째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너무 많아가지고 최정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제가 일단은 어떤 걸 하든 관심이 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의류 아까 말씀하신 거나 뭐 그리고 플로깅하고 러닝하고 하는 것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태현 대표님하고 비슷한 게 뭔가 이런 옷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로 비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를 펼치기가 좋은 게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손님분들한테도 제가 여쭈기도 했었고 뭐 이런 활동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해보실래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의류 같은 경우도 그냥 비치해놓으면 되니까 뭐 이게 엄청난 저한테 큰 수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아 실현하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해보지 않으면 조금 뭐 후회가 남거나 그때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분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였죠? 네트워킹은 사실 제가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깨작깨작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시간을 내서 그 인간관계 시간을 소비하고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사람도 언제 만나고 막 술자리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생활을 못하고 거의 여자친구랑 보내고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트워킹이라는 게 사실 그냥 카페에 제가 가는 정도? 거기서 이제 제가 워낙 많이 가니까 뭐 인사하고 뭐 저랑 뭐 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릴스에서 봤어요. 뭐
쇼츠에서 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표시하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좀 아이디어 정도는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리마켓도 몇 번 했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2, 3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네트워킹을 제가 막 사서 막 한다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막 내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강연 같은 경우도 먼저 제일 해주셨는데 한 5월쯤 있었나요? 5월쯤에 이제 9월에 할 거야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그래요 그냥 멀게도 느껴졌고, 그냥 저도 강연이 처음이고 뭔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고 낯선데 그냥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저도 말씀드렸고, 그런 네트워킹, 뭐 플리마켓 이런 것도 저도 관심이 있지만 분명히 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실행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신 사장님들 또 다른 뭐 대표님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하라는 얘기 그리고 진짜 해버리는 정도. 이제 그래서 좀 네트워킹이 그 수면 위로 나와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입니다. 막 따로 막 네트워킹 하려고 뭐 하고 막 이러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온 철원 대표님도 딱 말씀해주신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이것저것 되게 많은 걸 기획하는 편이어서 제안을 되게 좀 많이 해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면 해볼래?라고 하면 피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좀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싸우든 좋든 일단 한번 해봐야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게 좋은 게 오늘처럼 저희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도 혹시 또 모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끼리의 네트워킹이 또 하나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아까 질문 있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럼 두 분 제가 딱 질문 받고 정리해볼게요.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그 최근 번아웃이 오실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삶에 대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동력? 사랑. 좀 그 상투적인 답변은 사실 원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음에 그냥 감사한 마음. 그냥 사실 아무도 안 찾아주는 거가 더 슬프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가게를 하는 것도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게 있어서 호점을 늘리고 일을 더 하고 뭐 번아웃이 오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뭔가 나한테 일이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 그게 이제 원동력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잘 됐을 때 가게가 잘 되고 뭔가 이런 행사가 잘 되고 내가 주어진 일을 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 행복 이런 거 이제 보너스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끝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려고 하셨는데 인간 정철환이 아닌 자영업자 정철환으로서 5년 혹은 10년 후에 설정해 놓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목적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자영업자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사실 힘들고, 뭐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옆집이 4월달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폐업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반년도 안 돼서 이제 폐업을 결정했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시니까 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임대나 뭐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죠. 경기도 힘들고 자영업이 불황이다, 폐업하는 인구가 코로나보다 많다 이런 말들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로서 목표를 세우는 건 좀 엄청 자만한 선택인 것 같고 그냥 사실 현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최선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자영업자로서 목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좀 개인적인 꿈이라 그러기 위해서 저도 돈 벌고 뭔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로서 목표를 두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만 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정철환 대표님하고의 대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인스타그램에 스피닝 강사 시절 때 영상도 있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많이 그 스토리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가끔 좀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보신 적 없으신 분들 궁금하시면 그 박음질된 거 놓치지 말고 한 번씩 보세요. 거기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자기 추억팔이 좀 하시는 분이시라. 근데 저는 그거 처음에는 좀 오글거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몇 번 올리니까 사람이 좀 무뎌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남 앞에서 그 스피닝 강사라고 하는 게 되게 쫄쫄이 바지 입고 막 구호 외치면서 막 춤추면서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게 나의 경험이었고 이게 나였어. 이게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늘 좀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틈날 때 한 번씩 올려주세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정철환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